지금 툴루즈-로트렉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미지들을 보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시나요? 순간 포착, 역동성, 움직임, 불완전성, 추함, 모호함 등등 많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인간은 추하지만 인생은 아름답다. 툴루즈-로트렉의 말입니다. 19세기 후반 파리의 몽마르트르에 살며 그 어떤 사조에도 속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의 화려한 듯 하지만 쓸쓸한 삶을 주로 그렸던 프랑스의 화가 툴루즈-로트렉. 오늘은 그의 작품 세계를 5개의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르에 가보신 분들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상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기원전 190년경에 제작된 헬레니즘기의 걸작이죠. 1860년대에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대대적인 복원 과정을 거쳐 얼굴과 팔이 없는 상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복원되기 전 제한된 안에서는 얼굴과 팔이 있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아마 얼굴과 팔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정한 것 같은데요. 2000년도 더 된 작품이 이렇게 완벽한 모습이라는 것이 어쩐지 낯설기도 하고 상상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 같아 맥빠져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품이라기보다 19세기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복원한 작품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신체의 승리의 여신에게서 훨씬 더 큰 에너지와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탄탄한 복근과 허벅지에 더 쏠리기도 하고 부재하는 얼굴과 팔이 뿜어낼 무한한 기상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루벤스의 가죽 초상화, ዣ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미완성의 나폴레옹 초상화, 피카소의 폴의 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들이 품고 있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여러 감정과 야심이 그리다만 대생 상태로 내버려둔 여백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이 어쩌다 몇몇 작품에서만 일부 미완성인 채로 둔다면 로트렉은 많은 작품에서 제대로 마감하지 않은 듯이 보이는데요. 물랭 루즈에서의 춤을 볼까요? 공간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어 인물들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죠. 이목구비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후경에 있는 인물들은 몇 개의 선으로 대충 그렸습니다. 가운데 춤추는 여인은 여러 색깔로 제법 상세히 표현했는데 여인의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그리다 만 것처럼 희미합니다. 물론 이 작품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림에서 강조하고 싶은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몇 개의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했던 기법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로트렉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춤추는 사람들의 에너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오묘한 눈빛, 댄스홀의 열기와 왁자지껄함이니 굳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오르스에 소장된 혼자라는 작품도 로트렉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판지 특유의 색을 활용해서 얼마 안 되는 유화물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그렸어요. 얼굴도 알아보기 어렵고 몸은 침대에 딱 붙어서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납작하게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혼자가 되어 침대에 몸을 누인 여인의 절망 혹은 피로감이 극대화되었죠. 불완전함을 통해 오히려 내면의 깊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로트렉의 미학을 알 수 있습니다. 툴루즈-로트렉의 그림은 구성을 미리 정하고 모델에게 포즈를 취하게 한 다음 그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1890년에 그린 물랭 루즈에서의 춤을 볼까요? 제목을 보면 왼쪽 안쪽에서 춤을 추는 두 인물이 이 그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로트렉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라 굴리와 발랑땡 르 데조세입니다. 라 굴리는 불어로 먹보라는 뜻인데요. 본명이 루이즈 베베르인데요. 물랭 루즈의 손님들 좌석을 돌면서 엄청난 식욕을 보여준 데서 붙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발랑땡 르 데조세는 본명이 에티엔 르노댕입니다. 데조세는 뼈가 없는 것처럼 유연하다는 데서 나온 예명입니다. 붉은 스타킹을 신고 다리를 흔드는 라 굴리나 가느다란 다리를 자유자재로 흔들며 발끝으로 서 있는 발랑땡의 자세에서 이들이 한참 춤에 몰두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인물들은 이들을 지켜보기도 하고 삼삼오오 자신들의 대화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경에 있는 인물들인데요. 물랭 루즈의 유명한 댄서들의 춤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남자는 이미 몸의 일부가 그림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1892년에서 1895년 사이에 그려진 물랭 루즈에서도 비슷한데요.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5인물이 앉아 있는데요. 로트렉의 친구이자 사진작가 모리스 기베르, 붉은 머리의 ዣ안 아브릴, 비평가이자 작가인 에두아르 뒤자르댕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야기하는 그룹 뒤로 키가 작은 로트렉과 그의 사촌 갸브리엘 타피에 드 셀레랑이 지나가고요. 그 옆에는 머리를 틀어 올린 라 굴리가 동료와 얘기 중입니다. 이들 모두와 동떨어져 그림의 앞쪽 오른쪽 끝에는 얼굴에 강한 조명을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금발머리, 푸른색 이마, 하얀 뺨, 새빨간 입술의 대조가 눈길을 잡아 끄는데요. 그림이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여서 고개를 들고 위쪽을 바라보는 여인의 표정이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게다가 몸통의 반은 그림 바깥에 위치해 있어 지금 막 그림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순간을 포착한 듯이 보입니다. 이런 순간 포착은 드가나 카유보트가 이미 선보였던 것인데요. 드가의 경마장에서를 보면 오른쪽의 남자는 그림 안으로 들어오는 몸의 일부만 보이고 왼쪽의 말은 엉덩이 부분은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카유보트의 비오는 날의 파리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앞의 남자는 이제 막 그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고 앞으로 걸어오는 남녀는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구성 속에 영원 불변한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포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찰나적인 변화를 우연적이고 불완전해 보이는 구성으로 담는 것이 일반화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불어닥친 미술계에서의 혁신에 이론적 지지를 보냈던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말합니다. 다비드는 고대식으로 의상을 입히는 것밖에 몰랐다면 현대 화가들은 모든 시대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택해서 중세와 르네상스, 동방의 의상을 괴상하게 입힌다. 모더니티는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 우연적인 것으로 예술의 반이다. 다른 반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보들레르가 현대적 삶의 화가라고 격찬했던 화가는 콩스탕텐 기였습니다. 기는 산책 중인 사람들, 말이나 마차를 타는 사람들, 오페라 극장에서의 풍경 등을 빠른 터치의 수채화로 그린 화가였죠. 이렇게 당대의 현대적인 삶을 재빨리 포착해 그리기 위해서 보들레르는 화가가 빈둥거리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 즉 산책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보들레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파리 사람들의 삶을 주로 그렸던 에두아르 마네가 뛰어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네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가 그린 올랭피아, 풀바드의 식사, 나나 등은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매춘부라는 소재를 과감히 택해 19세기 당대 파리의 삶을 증언합니다. 마네의 이러한 주제적인 혁신은 그대로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되죠. 특히 드가는 가난하고 어린 발레리나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무대 뒤나 연습실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남자들의 모습을 그림을 통해 자주 보여주었는데요. 에뚜알 혹은 무대 위의 무희가 예입니다. 이 그림을 언뜻 보면 우아하게 춤추는 발레리나에게 눈길이 가지만 왼쪽 안쪽에 서서 무대를 바라보는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찬미자들과 대화 중인 까르디날가의 딸들에서는 남성들과 발레리나의 관계가 역전되는데요. 몸집이 크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성들이 젊은 발레리나들을 에워싸고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 역시 몽마르트르에 살며 매춘부들과 무희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주제적으로 보면 보들레르와 마네, 드가가 이미 권고하고 보여준 파리의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트렉은 1850년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현대적 삶의 풍경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단순히 관찰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깊숙이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물랭가의 살롱은 하염없이 고객을 기다리는 매춘부들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화려하고 화사해 보이는 인테리어와 의상과는 달리 체념과 무료함, 무거운 침묵이 막다른 길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막막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1889년에 그린 물랭들라 갤레트에서도 고객을 기다리는 듯한 여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앞쪽에는 여인들이 축 처진 어깨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고 뒤에는 왁자지껄하게 춤추는 사람들로 빽빽합니다. 그들을 가르는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거리도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로트렉은 일하는 시간이 끝난 뒤 매춘부들이 서로에게서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주고받는 장면들도 다뤘는데요. 침대나 입맞춤 등 동성애적인 코드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자극적인 소재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규범이나 도덕을 넘어서서 그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겠다는 작가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물랭가의 건강검진에서는 아틀리에에서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리는 화가들은 포착할 수 없는 생활의 진면목이 엿보입니다. 국가적으로 관리되던 매춘부들의 건강검진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한 편의 다큐 혹은 기록사진처럼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죠. 로트렉은 매춘부들이 목욕하고 머리 빗는 일상의 순간을 담은 12점의 파나를 묶은 엘이라는 파나집도 출간합니다. 여인들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몸단장을 하거나 쉬고 있습니다. 화가는 빠른 붓질과 최소한의 표현만으로 그녀들의 고립감과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를 담아냅니다. 로트렉은 몽마르트르의 매춘가에서 살다시피 하며 나는 그저 잠깐 그곳에 들르는 것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미화하거나 값싼 동정에 빠지지 않고 그렸죠. 이것이 그 어떤 화가보다 로트렉이 19세 후반의 파리의 삶을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풍경화는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인물만 존재합니다. 풍경은 그저 있는 것일 뿐 덧붙인 것 이상은 아닙니다. 풍경은 인물의 특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로트렉에게 관심은 오로지 시대의 초상으로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이 테이블에 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간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마셨고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매는 날카로워 보이기도 하고 풀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르누아르의 작품인데요. 왼쪽은 도시에서의 춤이고 오른쪽은 부쥐발에서의 춤입니다. 두 그림에서의 여성은 통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수잔 발라동의 자화상인데요. 수잔 발라동은 고개사였고 여러 화가들의 모델이었으며 나중에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관람자를 바라보는 강렬한 눈빛, 담은 입술에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내 그림을 나란히 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이 내 그림에서의 여성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수잔 발라동을 모델로 그린 것입니다. 르누아르가 사랑스럽고 육감적으로 그린 여인을 툴루즈 로트렉은 술 취해서 눈이 풀리고 삶에 지친 모습으로 그렸어요. 로트렉은 인물을 아름답게 그려서 모델이나 그림을 구입할 사람들 비율을 맞춰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함에는 언제 어디서나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그걸 발견하면 대단히 기쁘지요. 로트렉은 추함 속에서 그리고 추함만이 아름다움과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이 그림 역시 수잔 발라동을 모델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게 인물을 포착하는 로트렉에게는 내면의 다양한 심리 상태와 성격을 드러내는 비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1886년 로트렉이 채 23살도 되기 전에 그린 세탁부는 빛을 처리하는 노련함, 인체의 안정적인 표현, 구성력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나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 강한 턱선, 담은 입술에서 거칠고 팍팍한 여인의 삶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세탁부를 위해 포즈를 취한 카르멘 고댕은 1884년부터 1889년까지 15점의 회화와 다수의 데생에 등장할 정도로 로트렉이 아끼던 모델이었죠. 그녀가 모델을 섰던 그림 중에는 붉은 머리의 여인도 있는데요. 로트렉이 존경하던 드가의 목욕통의 영향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두 그림은 아주 다릅니다. 드가가 여인의 몸과 목욕통, 주전자들이 이루는 곡선의 공명 속에 우아한 조형미를 낳는다면 로트렉은 무겁게 떨어지는 어깨와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뒷모습만으로
여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툴루즈 로트렉 하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석판화 기법으로 제작한 포스터인데요. 로트렉은 19세기 중반부터 많이 제작되던 포스터를 쇄신하면서 산업미술 분야에 혁신을 가져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나 몽마르트르의 무희들을 그리며 자신의 스타일을 모색하던 툴루즈 로트렉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작품, 물랭 루즈의 라 굴리를 제작하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판화는 왜 하루아침에 로트렉을 유명하게 해주었을까요? 그 전의 포스터와 비교해보면서 로트렉이 어떤 점에서 새로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물랭 루즈가 문을 열었던 1889년 개업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쥘 쉐레의 작품입니다. 쥘 쉐레는 1866년 자신의 아뜰리에에 석판화 인쇄기를 들이며 툴루즈 로트렉에 앞서 파리의 극장, 캬바레, 뮤지컬의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포스터 예술이 발달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가가 바로 쉐레입니다. 로트렉도 쉐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노란색 옷을 입고 당나귀를 타는 여성과 물랭 루즈의 상징인 빨간색의 풍차, 역시 빨간색으로 씌어진 물랭 루즈 광고 문안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로트렉의 포스터와 다를까요? 첫째, 쥘 쉐레가 잘룩한 허리, 가슴골이 보이게 깊이 파인 옷, 붉게 칠한 입술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려 한데 반해 로트렉은 아름다움보다는 인물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들고 옆에서 춤추는 발랑땡을 차는 것처럼 보이는 라 굴리의 자세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죠. 라 굴리의 기이한 포즈는 포스터를 보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물랭 루즈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 쉐레의 포스터가 여러 명의 여성이 당나귀를 타고 물랭 루즈로 들어가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꽉 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로트렉은 라 굴리를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구성을 택합니다. 색깔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쉐레가 빨강, 노랑, 파랑의 3원색으로 화려함을 과시한다면 로트렉은 극히 제한적으로 색깔을 사용합니다. 눈길을 끄는 색은 춤추는 라 굴리가 입은 상의의 명도가 낮은 빨강과 조명의 노랑인데요. 발랑땡은 커다란 회색 실루엣으로 관중은 검정색으로 원경의 배경처럼 배치해서 빛나는 노랑 조명과 함께 라 굴리를 확실하게 부각시키도록 했습니다. 셋째, 쉐레가 똑같은 명도의 빨간색 글씨로 물랭 루즈에 관한 정보를 준다면 로트렉은 두 가지 명도의 빨강과 검정색으로 다양한 크기의 글씨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곡선적으로 씌어있는 물랭 루즈는 오선지의 음표 같기도 하고 춤 동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 검정색으로 된 글자는 산만해 보일 수 있는 물랭 루즈의 반복된 배치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포스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로트렉은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포스터, 디방 샤본의 포스터, 샤르댕 드 파리의 ዣ안 아브릴 등 단순하면서도 눈길을 끄는 포스터를 계속 제작합니다. 그가 남긴 파나와 포스터는 368점에 이릅니다. 파나들은 묶여서 파나집으로 출간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의 화가 앙리 갸브리엘 이벨스와 각각 11점씩의 파나를 수록한 카페 꽁세르 파나집, 매춘부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엘, 표지와 표제 사파를 비롯 9점의 데생 석파나가 수록된 이베트 길베르 파나집, 사후인 1905년에 출간되는 서커스에 등이 있습니다. 유작인 서커스에서는 죽기 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릴 때나 몽마르트르에 살 때 자주 가던 서커스의 기억을 되살려 그림을 그렸던 것을 묶은 파나집인데요. 기억과 상상으로 그렸다고 하기에는 말이나 코끼리, 개 등의 묘사와 인물의 표현이 생생합니다. 서커스장인데도 로트렉 특유의 고립감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파나집입니다. 이외에도 로트렉은 유화 737점, 수채화 275점, 데생 5084점 뿐만 아니라 조각과 도자기,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했습니다.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창작력을 불태웠다고 할 수 있겠죠. 툴루즈 로트렉은 쾌락의 시대, 세기 말의 초상을 불멸로 만든 화가입니다. 전통적인 구성과 아름다움의 규범에서 벗어나 그가 화폭에 펼친 추함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